야구 경기 도중에 투수가 던진 공에 새가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텔이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일명 특수거울 또는 미러거울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거울처럼 보이는데 거울 바로 뒤편에선 유리처럼 거울 너머를 몰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울 반대편에선 반사된 자신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이러한 특수거울은 탈의실, 샤워실, 모텔 등 범죄에 악용이 됩니다. 이 모텔은 이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이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개인의 이상한 취미로 양심이 없는 설치업자를 데리고 만든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텔방 침대들 너머로 거울들이 좌우로 있고 좌우 중앙엔 긴 복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거울의 방이라고 불립니다. 그 기다란 복도에서 연결된 거울들로 모든 모텔들의 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도에는 최고급 리클라이너 의자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즉, 단체 관람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거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켜봅니다. 그 거울의 방은 소음이 잘 나지 않게 방음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고 밑바닥도 충격 흡수가 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할 때는 전용 슬리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거울의 방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준수 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소리는 내면 안 되고 소음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흔히 특수 거울을 식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울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 여태까지 진화해온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보이스피싱은 조선족들의 어눌한 말투가 떠오르는데 지금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아주 놀랍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국민적으로 TV에서 보이스피싱을 언급했는데 아직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범죄가 진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전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선별하려고 들면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 특수 거울도 구닥다리 방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모텔은 원래 부부가 운영을 했는데 시작은 그냥 평범한 모텔이었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산이 있는 곳에 만들어진 모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뺑소니를 당했고 의식이 없습니다. 병원에선 아내가 언제 깨어날지 장담을 못했습니다. 남편은 모텔 일과 아내의 병수발을 하면서 계속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기 드물게 무인 모텔 시스템도 도입했고 모텔은 간간히 들려서 청소랑 구비품들을 세팅해주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이미 모텔을 지을 때 대출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둔지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모텔을 통째로 정리한다고 해도 몇 달 못 버틸 정도였습니다. 또한 돈 나올 구멍이라곤 모텔뿐이라서 막상 정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로 그 아들은 10살 정도 됐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정말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아들도 보살펴야 하고 아내의 병수발에 모텔이래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이었고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벌이게 됩니다. 어느 날 벼랑 끝에 몰린 남편에게 어떤 설치업자가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그 거울의 방이죠. 남편은 그 설치업자랑 동업자가 돼서 본격적으로 범죄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단체 관람이 가능하게끔 거울의 방이 탄생합니다. 모텔을 개조해서 본격적으로 거울의 방을 통해서 관람비를 받으면서 아내의 병수발과 아들을 키우고 생활비 등 수년간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어린 아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아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그 일을 양심을 속이면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점점 무감각해져서 범죄라는 사실을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은 그 모텔이 그냥 평범한 모텔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 역시 말하기 부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기구하게도 그 아버지가
뺑소니에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이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는 상황에 맞이합니다. 아들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와 모텔 일까지 자연스럽게 떠맡게 됐습니다. 그 비밀의 공간인 거울의 방의 존재를 모른 채 말이죠. 평소 아버지가 하던 것을 대충 어깨너머로 본 게 있어서 관리는 사실 그닥 어렵진 않았습니다. 무인 모텔이었고 세금 관리도 몇 번 심부름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당장 문제는 그 동업자였습니다. 그 동업자 입장에선 또 자기 나름대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생이던 아들은 모텔의 실체를 몰랐기에 동업자가 아들을 만나서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랑 동업자인데 모텔을 통째로 넘기라고 말이죠. 물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선 그냥 말이 동업자지 사실 진짜 동업자로 보일 만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3자의 눈에선 그렇게 보였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아들은 꽤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업자에 대해선 여태까지 들은 적도 없었고 서류 등기 명의 뭐 하나 나오지가 않는데 무슨 소리나 하면서 그 설치업자이자 동업자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 암묵적인 동업자는 실상 거울의 방만 동업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텔 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 동업자는 거울의 방의 고객들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그 역할을 해왔고 모텔은 장소를 제공하면서 약간의 관리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설치업자만 그 거울의 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치업자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냐면 거울의 방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도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안대로 고객들 눈을 가리고 봉고차에 태워서 모텔 비밀 입구 한켠에 따로 빼둔 주차장으로 빠지는 식이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거울의 방으로 올라가고 일이 끝나면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고객들 눈을 다시 안대로 가리고 해산하고 그렇게 아주 철저했습니다. 당연히 고객들을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고 철저할 정도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몰카 촬영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의 방은 나름 관람의 룰이 있었는데 거울의 방에 들어가는 고객들은 모두 나체 상태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소형 카메라,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끔 완전 철저하게 봉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의 일말의 양심 같은 건 절대 아니고 카메라가 촬영되면서 사진을 찍거나 하면 발생하게 되는 약간의 빛이 특수 거울 너머로 튕기면서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범죄가 이어졌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촬영된 영상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치업자 입장에선 그 아들이 굉장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모텔을 좀 운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으로는 어머니 병원비랑 이것저것 생활비로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거울의 방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수년간 생활을 했었고 모텔에서 벌어들인 순수익으론 생활이 감당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따로 빚이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점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텔에선 그만한 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모텔 내부를 청소하다가 관리실 너머에 있는 이상한 곳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한 그곳을 확인했고 거울의 방의 존재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오만 가지 생각이 겹쳐들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데 이 복도에 깔린 의자들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제야 부족한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처음엔 상당히 충격에 빠졌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딜레마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장 어머니는 병원에 있었고 매달 병원비는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말이 없으시고 자기는 직업도 없는 그냥 대학생 신분이고
모든 게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아들은 멍하니 거울의 방 의자에 앉아서 거울 너머를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그 설치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범죄의 대물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모텔은 원인 미상의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물 전체가 불에 전소되면서 거울의 방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